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 쏘았고 그거 성공 발사했고 그래서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자랑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무슨 애민정신 어쩌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폼 잡고 있는 상황 단독으로 알려드립니다. 사고 발생했는데 이것도 조선중앙통신에서 완전히 방송사고까지, 이런 엄청난 사고를 자기애들이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포착했습니다. 자, 이란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기관총까지 쏘았습니다.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화산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 이란 상황 알아보겠고, 그리고 필리핀이 완전히 이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반미였죠. 그런데 미국하고 갑자기 달라붙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중국 큰일 났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과 원수지간이었던 페르난디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반중 노선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받은 모양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이 대만과 인접한 바시 해협 인근에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문을 계기로 미국, 필리핀 동맹 강화를 위한 새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필리핀 내의 미군 주둔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필리핀 외무부가 11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날 필리핀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이나 필리핀 국적 선박, 항공기 등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개입할 것이다 라며 향후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에 의한 무력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개입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이 협정은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필리핀 군사시설에 미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협정을 더욱 확대해 남중국해에 맞닿은 팔라완섬, 루손섬 중부지역의 클락 공군기지 등 현재 5개가 있는 필리핀 내 미군 사용기지 외에 추가로 미군 주둔 가능 기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바시 해협과 맞닿아 있는 루손섬 북쪽 연안 지역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8,200만 달러를 투입해 기존 기지 시설을 정비하고 신규 확보될 기지에도 미군 주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필리핀 지역에 미군 주둔을 확대하는 대신 마르코스 일가에 면죄부를 주고 소형 모듈 원전 등 필리핀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루손섬, 바시해협 중앙에 있는 바타네스 섬이나 바스코 섬 등의 군사적 거점을 마련할 경우에 이는 유사시 대만 신속 증원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마르코스 일가 모두 대단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봉봉 마르코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명을 갔더니 까보니까 이멀다 여사의 어머니죠. 이멀다 여사의 구두가 3,000컬레다. 이런, 그래서 그런 걸로 유명한 부정축제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일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하와이로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하와이 주 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이 일가를 기소해 가지고 이 인권 탄압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줘라 라고 해서 배상을 3억 5,300만 달러를 배상해주라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 환율 1,350원을 따져보면 4,760억 원. 그래서 이 마르코스가 내가 여기서 4,760억 원 내니 다시 내가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그 돈으로 법관들에게 뇌물 써서 무죄를 받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로 그렇게 해서 무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도 되죠. 그런데 미국은 이 마르코스 일가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제 미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뉴욕
유엔 총회에 갔죠. 그 말은 압류 해제해줬다. 또 해제해준 조건으로 이렇게 미군 기지 제공하고 하는 합의에 들어갔지 않은가라는 건데요. 이 마르코스 일가는 루손섬 북쪽의 완전히 그냥 영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손섬 북쪽에 북일로코스 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북일로코스 주 지역의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부 마르코스 일가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지처럼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끝단에서 이 대만까지 거리가 366km. 그러니까 바시 해협의 총 이 길이가 366km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영지처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 군사기지를 하게 해주면 완전히 그냥 바시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군이 가지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약간 북쪽에 섬들이 있는데요. 이 섬들이 바스코 섬 등 여러 섬이 있는데 이 섬들에서 또 대만까지는 160km. 그러니까 필리핀 본토에서 루손섬 북쪽에서 200km, 대만 남쪽에서 160km 지점에 제법 큰 섬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리핀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미군 기지를 설치한다. 미군이 잠수함 탐지 시설 그리고 네메시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지대 함 미사일 설치해가지고 군함들 아무도 못 다니게 하고 하는 그 네메시스 프로그램을 해군, 해병대, 공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메시스의 기지로 이 바스코섬 같은 이런 섬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탐지 기지로 또 이 북쪽 루손섬 북쪽 자기들 영지니까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완전히 그냥 이 내부에 갇히게 되는 남중국해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하이난도에서 중국 그 잠수함들이 나와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다 차단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완성됐는데 이건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세계 평화에도 좋고 이 항해의 자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해야 되죠. 거기에도 기여하고 여러모로 좋은 딜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대신 미국은 아마 이 압류된 재산 또는 벌금 이런 거 사면해줬지 않았을까. 왜? 자기네들 돈도 아닌데 굳이 그것 때문에 국익을 할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래도 넌 나쁜 짓 했으니까 안 돼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국익을 훼손하는 게 PC주의, 앙겔라 메르켈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마르코스에게 굳이 벌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이런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미국이 얻게 된 겁니다. PC주의 살짝 버리니까 우리나라에도 PC주의 많죠. 답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이란 시위가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그저 장례식에 참가했을 뿐인 시민들에게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시민들은 군기지를 화염병으로 공격하는 등 이란이 혁명 전야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현지 시각 11월 21일 서부 소도시 즈완루드에서 장례식에 참가 중인 시민들에게 자동 소총과 기관총을 난사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쿠르드족 인권단체 헨가우가 현지 시각 11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르드족 인구 비중이 높은 이란 서부 즈완루드에서 대낮에 발생했는데요. 즈완루드 시민들은 하루 전날 이란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고 결국 숨진 2명의 시민들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란군은 장례식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자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란군이 자동 소총은 물론 차량에 탑재된 중기관총까지 사람들에게 발사해 길거리가 피로 물들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총상 환자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들은 병원에 나갔다가는 시위 참여자로 몰려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 숨어 지혈 정도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망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 9월 16일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다 숨진 22살의 쿠르드족 여성 마사 아미니를 추모하는 집회로 시작됐는데요. 쿠르드족의 시위로 시작된 이 시위는 지역과 연령, 성별을 떠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란의 신정체제 퇴진과 민주정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도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동북부 마슈아드에서는 혁명수비대 산하의 정예 민병대인 바시즈의 지역 사령부 건물에 시위대가 몰려들어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령부 건물이 불에 타고 민병대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과 이에 맞선 시민들의 무력 대응 소식이 이란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 43년간 이란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신정체제가 이번 시위로 인해서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위대도 아니고 그냥 장례식 참가했는데 그 장례식이 이제 그 전날 경찰들이 곤봉으로 때려가지고 사람을 2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가했다고 야 해산해 하면서 총을 쏴버린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총 쏘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죠. 픽업 트럭 위에다가 중기관총 장착한 거 그걸 또 가지고 갈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장에 5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병원에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병원 가면 너 어제 시위대 참여했던 그 놈이구나 하고 또 체포돼서 죽을까봐. 그러면 이제 총탄을 맞았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죽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뭐 전국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반정부 감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잉글랜드하고 이란하고 월드컵 축구했죠. 잉글랜드가 이란을 뭐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는데 이게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 전에 각각 잉글랜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각각 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잉글랜드 어떻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 따라 부르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아요.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이걸 생중계하다가 갑자기 이제 꺼버렸어요.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왜?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 이 월드컵 마치고 돌아가면 수용소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도로 지금 정부에게 엄청난 반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 지역에서 지금 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총기역 사건, 기관총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 마슈아드 제법 큰 도시인데 여기에 혁명수비대가 관할하는 민병대, 마른 민병대지만 뭐 이 중동 지역으로 다니면서 마치 바그너 그룹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령부에 화염병을 던진 겁니다. 물론 화염병 가지고 취침 자고 있는 데다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화염병으로 무슨 큰 피해를 입혔겠냐마는 이제는 시민들이 그들로서는 최강의 무기인 화염병을 들고 저항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그 화염병으로 세상을 뒤집었던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정말 이 테헤란의 봄은 올까요? 봄이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자기네들이 저렇게 지내는 건 자기네들 사정인데 이 이란이 이렇게 지내면서 전 세계 평화에 또 세계 질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북한하고 조인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조인한 이 이란, 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도 이란의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북한이 큰 사고가 발생했네요. 김정은 정말 참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리설주와 딸까지 대동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며 대대적으로 ICBM 개발 성공을 선전했던 김정은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때문에 역대급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ICBM 선전이 그리 급했는지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방송에 내보내는 역대급 방송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1월 19일 보도한 김정은의 화성 17형 시험발사 현지 지도 영상에서 김정은과 기념 촬영을 하던 전략군 장병들이 미사일 발사 차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이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보도되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11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11월 18일에 있었던 이 시험 발사가 성공한 뒤에 김정은은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격납고 안에서 전략군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수행한 11축 대형 차량 주변으로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촬영이 끝난 뒤 김정은이 이동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바로 뒤에 있던 장병들이 서로에게 밀려 넘어지며 4명의 장병이 발사 차량 반대편으로 뒤편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뒤로 넘어지며 추락한 곳은 높이가 3m가 훌쩍 넘는 미사일 고정 장치였는데요. 여기서 뒤로 추락한 이들은 목이나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김정은 바로 뒤에 이 장병들이 뒤로 추락하는 모습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는데요. 더 소름 돋는 것은 전우들이 후방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고 김정은만 바라보며 박수치는 전략군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략군 장병들의 추락 사고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선전에 열을 올렸던 화성 17형은 행성 최강의 ICBM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현재 단계에서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사일 기술 전문가 한국항공대 장현근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재진입 기술 및 다탄두 각계 재진입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라며 실전 배치를 위한 운용성 검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교수는 대기권 재진입 시 재진입 각도와 재진입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며 수직으로 내려올 때와 정상 궤적으로 내려올 때 속도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실험은 그저 사거리 성능 정도를 검증받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극초음속 챔버 등 지상 실험 장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북한이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북한의 ICBM 완성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전에 눈이 멀어 실전 배치가 어려운 미사일을 쏴대며 방송사고까지 낸 북한 참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한 방송사고. 아니 선전선동부 큰일 났네요. 아마 어마어마한 숙청의 회오리 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김정은 있죠? 조그만 거, 키 작은 거. 요거 김정은. 요 뒤에 여기 있는 이 장병들 아마도 이 부대에서 제일 인정받는 장병들을 김정은 바로 뒤에 세워놨겠죠. 왜? 여기가 딱 사진에 클로즈업 받는 자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들보다 김정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얘들이 그냥 뒤로 다 자빠진 겁니다, 지금. 김정은 사진 찍었죠? 사진 찍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제 박수 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르륵, 뭐야 이거?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뛰어내려가지고 김정은하고 사진 찍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동료들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사 차량의 높이가 이 위에가 3m 넘겠죠? 뒤로 벌러덩 넘어졌으면 이거 목표, 척추표 괜찮았겠습니까? 제가 세보니까 최소 4명 이상이 지금 뒤로 넘어갔는데 4명에서 6명 정도가 뒤로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앞에서 일어나니까 앞 사람이 일어나면서 뒤를 쳤겠죠. 그래서 뒤로 지금 넘어가는데 원래는 이 친구쯤이 뒤로 넘어가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손을 또 옆으로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친구들까지 군인들까지 다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친구 아니고 제 친구는 아니고요. 이렇게 뒤로 다 넘어갔는데 얘는 지금 그나마 지금 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근데 보고는 다시 또 이쪽 보고 박수치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쟤들은 지금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시킨 대로 해야지 하고는 또 박수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걸 조선중앙통신이 모르고 그대로 방송에 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서방 측 오신트에서 이거 확인하고 야 이거 뭐냐 하고 지금 트위터에다 올린 걸 제가 발견하고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발견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단독 보도입니다. 기가 차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보도했으니까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또는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이거 지금 확인하겠죠. 썸네일도 그럴싸하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야, 이걸 그대로 내보낸 선전선동부
핵심 간부들 아마 요덕 수용소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애민정신 하면서 기념사진 찍다가 지금 애꿎은 이 젊은 군인들 목표, 척추표 다치게 만든 김정은이가 애민이냐? 정신 차려라 김정은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